자, 지금 보면은 뭐 부정방정식 문제긴 한데 왜 짜증나게 또 절대값이 붙어 있네, 이게. 자, 이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요게 요 문제 말고도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써놔 봐. 이 절대값 x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만약에 이 절대값이 0이면은 그냥 x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절대값 x가 0이 아닌 만약에 정수가 나오면 x는 자동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이것만 좀 조심해. 그래서 일단 이 값이 0이면 x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0 한 가지. 근데 0이 아닐 때가 문제인 거지. 0이 아니면 뿔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x는 자동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일단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뒤에를 일단 먼저 쳐다보셔야 돼. 아, 요건 좀 쉬운 거야, 그나마. 곱했더니 절대 0은 안 된다네. 그럼 얘는 0은 없다라는 얘기지, 아예. 자, 그래서 일단 0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는 절대값을 통과해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뭐야? 자연수죠, 자연수. 절대값을 통과해서 나오면 절대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 그래서 절대값 x를 갖다가 뭐 라지 x, 절대값 y를 라지 y, 절대값 z를 라지 z라고 본다면 요거는 그대로 저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라지 x, 라지 y, 라지 z가 7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해액의 를 구하는 뜻입니다. 자연수. 자, 이제 하도 했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빨리 가셔야 돼. 자,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꿔야지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그랬지? 하나씩 넘기시면 되지. 얘 쓰지 말고 바로 해야 돼. 하나씩 넘기면 3h 얼마? 4 이렇게 되시겠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x, y, z가 자연수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스몰 x나 y나 스몰 z는 몇 가지씩 된다고? 두 가지씩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뭘 하셔야 돼? 2에 3천을 갖다 곱하셔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 그 식으로 되는 부정방정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핵심 문항 할 때는 안 했던 거를 이제 하나씩 내가 소개를 해드릴 거야. 오늘 좀 이따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중복조합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풀 줄 알 텐데 이게 응용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중복조합은. 그 중에 오늘 하나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번 기회에 잘 머릿속에다 넣어봐. 등호 문제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드릴게. 등호. 등호와 경우수라고 써요. 경우의 수. 잘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요기네요. 이 응용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이 원리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그 한 개 유형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경우수를 구할 때 뭐 순열도 배웠고 1학년 때 조합도 배웠고 중복 순열도 배웠고 중복 조합까지 배웠잖아. 뭐 노가다 나열도 있고요. 경우수를 구할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내가 뭐라 그랬지? 경우수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수. 그냥 조합이야. 이건 꼭 기억해. 그냥 조합. 경우수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또는 경우수를 구하는 방법이 조합입니다. 조합. NCR이야, NCR. 그렇기 때문에 이 NCR은 계속 저 1학년 때 배우긴 했지만 확통해서 계속 나오잖아. 뭐 2항 정리에서도 나오고 뒤에 가면 또 통계에서도 나오고. 항상 기본 풀이가 뭐냐면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등호와 관련된 경우수를 이제 하나씩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일단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1번에 일단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은 몰 등호가 없는 경우라고 써. 몰 등호가 없는 경우. 자, 얘를 써야지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으니까. 자, 뭐 1, A, B, C, C. 선생님, 뭐 아까 등호가 다 없다며 왜 등호가 두 개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등호 두 개는 선택 가능한 숫자의 범위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 등호가 없다는 거랑 관계가 없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두 등호가 없지?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잖아.
10개 숫자 중에서 일단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순서대로 A, B, C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문제는 순열 문제란 말이야. 그럼 순열 풀 때는 일단 먼저 뽑으라 그랬지.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죠. 여기 A, B, C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뽑아야 돼. 그냥 조합. 그 다음에 배열하는 경우서 꼭 머릿속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1.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 여기 등장하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2번은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똑같은 위에 거랑 똑같은 부등호 순서가 정해진 문제인데 이게 다 등호, 아이고 제목을 먼저 써야 되는 미친 거 아니야? 5일 등호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얘를 갖다 또 써볼게요. 1, A, B, C. 요 위에 거랑 똑같지,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배워서 알고 있거든. 이게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고 배우지 않았어? 역시 10개 숫자 중에서 A, B, C한테 줄 놈을 3놈을 골라야 돼. 10개 중에서 3개를 갖다가 고르는 건 똑같은데 같은 게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다음에 곱하기 1한다. 이렇게 해서 배웠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중복 조합은 당연히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이게 12C,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올등호가 나올 때는 여러분 중복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요거를 이제 내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노란색이다. 이게 어디가 지금 등호가 다 들어가 있냐면 여기. 요 두 군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이거는 정확하게는 그냥 조합을 쓰는 가장 경우수를 구할 때 기본 단위가 되는 조합을 쓰는 상황 아니야. 뭐를 빼면은 조합으로 바뀌냐? 위에 것처럼. 등호를 빼면 되지. 여기다 써놔야지. 등호를 빼면 조합으로 바뀐단 말이야. 등호를 빼면. 그럼 등호를 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배우시면 되겠네. 봐봐. 외우기도 편해. 등호를 빼잖아. 그럼 거꾸로 더해 주시면 돼. 등호를 빼면 플러스 1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야? 여기에서 등호를 첫 번째 등호를 빼잖아.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라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이 등호를 빼잖아. 그럼 여기다 또 플러스 1을 하라고. 그럼 이제 조합으로 바뀌지. 1부터 몇 가지로 바뀌었어? 12가지로 바뀌잖아. 12C3 이렇게 되는 거야. 5일 등호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지금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때문에 그런 거야. 세 번째. 문제가 이렇게 일부 등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풀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1, A, 여기 등호 없다? 여기 등호 있다? 또 등호 없다? 또 등호 있다? 뭐 이렇게 하나 더 쳐봐요. 이렇게 등호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푸냐 이거? 원래 케이스 분류해야 돼. 응? 여기 등호가 등호인 경우, 등호가 아닌 경우, 등호 있는 경우, 등호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4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부 등호가 있는 경우에 가장 이게 효과적으로 문제 풀 시간을 단축시켜 준단 말이야. 그럼 딱 봤을 때 등호가 없는 거는 조합으로 푸는 거니까 건들면 안 되지. 여기를 갖다가 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등호를 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등호를 하나 빼면 거꾸로 더하라고 이렇게. 등호를 빼면은 거꾸로 하나 이렇게 더하라고. 그러면 선택 가능한 숫자가 1부터 어디까지 늘어나? 17까지로 늘어나지. 몇 놈 뽑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조합으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야, 항상. 17C, 5냐? 5.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괜찮죠? 옛날 어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등호가 이렇게 쭉 선에 써놨는데 중간에 점점점 나오고 N개가 등호가 있고 N개가 등호 없긴 했어요. 그럼 케이스 분류도 못해. 수업 시간 뭐 설명했겠지 선생님이. 등호를 빼면은 거꾸로 뭐 한다? 하나 더 하시면 돼.